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3일 시험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9월 문제를 제가 대부분 쓰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 좀 좋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전 문제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발췌해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일부분인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되게 별로 길지 않은 글이긴 했어요. 금세 빈칸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독해 일부분에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전체 글이 길이감이 지금 제가 끊어서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리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빈칸을 주변으로 보시고 난 여기만 읽으니까 너무 느낌이 안 와. 그러면 스물스물 조금 더 앞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뒤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자세히 볼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46분이 들어있는 문장의 시작은 여기죠. 자, 여러분이 단어 조금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떤 보배만 조금 보일 거예요. 이 보배는 넝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뭔가 동사가 들어가겠네요. 뭐뭐 추, 뭐뭐 해, 낼 수 있대요. 뭐를? 社会对它的认同 사회가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 모르니까 46번 찾기도 내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스물스물 앞의 문장, 즉 이 글의 처음으로 가서 보관 종다 박물관에서 이것은 하고 그러면 이 박물관에서 뭔가 중요한 보배, 중요한 물건, 사물을 뜻하는가 보다 라는 정도의 유추를 하고 내려오면 훨씬 찾기가 좋을 겁니다. 그럼 박물관에 이 전시된 어떤 중요한 보배는 통상적으로 사회에 뭐를 그리고 추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扩大. 일단扩大, 추라는 말이 불가능해요. 扩大는 제일 많이 외워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따페이. 扩大 면지, 면적을 넓히거나 扩大 范围, 범위를 넓히고 扩大 规模, 회사의 규모 같은 걸 확대하고 넓힐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답으로는 좀 곤란하겠고 反映, 反映은 추라는 방향보호와 함께 쓰여서 반영해 내다, 의미 좋고 어떤 사회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반영해내다, 서로 따페이 좋고, 反映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反映现实, 현실을 반영하다, 反映现象, 현상을 반영하다, 反映问题, 어떤 문제를 반영하다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답을 찾은 것 같죠? 자, C도 계속 볼게요. 추진, 촉진하다는요. 정말 여러분이 음식을消化, 소화 촉진할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특히 장문에 나오거나 했을 때는 파잔을 이용해서 장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추진, 경제발전,国家发展, 국가발전 이런 식으로 파잔을 가장 자주 쓰이는 따페이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조직 같은 것을 창립하다. 예를 들어서 정리国家,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정리 부문, 어떤 부서,机构, 기구, 정리 学校, 학교라든지组织, 조직 같은 걸 세우는 것도 되지만 이걸 한자 그대로 읽었을 때 느낌은 요거에 더 가깝죠. 당신의 관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론이나 의견이나 관점이나 학술적인 면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상 맞는 것이 뭐밖에 없다? B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46번 아까 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문장에 또 47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주어는 역시 아까 박물관에 있었던 그 보배가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냐면 重要的, 중요한 艺术价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이 점이 뭐야 여러분? 顿号, 병렬. 또 하나 더 있어요 라는 뜻이죠. 투초다, 아주 두드러지는 역사적인 47번. 이 두 가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흐름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말이 잘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 단어는 뻘링. 뻘링은 능력인데요. 능력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외우시면 좋은데 能力本事 죄송해요. 사성, 本领 이렇게 순서대로 소리 한번 내볼까요? 能力本事本领 能力本事本领 이렇게 외워두시면 능력 시리즈 해서 항상 같이 암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명, 寿命 寿命하면 우리가 따페이가 延长寿命 수명을
연장하다 하고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地位, 지위죠. 지위라고 하면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가 占地位, 어떤 지위를 차지하다. 그리고 권력,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들权力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어울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보배들은 역사적인 능력 말 안 되고, 수명 말 안 되고, 권력 말 안 되죠. 역사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48번은 문장이 바뀌어서 단락도 바뀌고, 또 주어는 역시 이 보배는 具有, 요의 고급 표현, 역시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또 연결될 모양이죠. 첫 번째, 独特性, 독특한 성질, 그리고 48번과 연결되면서 어떤 싱, 그리고 和, 마지막으로 不可代替性, 대체 불가능한 성격.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독특한 것과 대체 불가능한 성격과 병렬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싱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파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해요. 사전을 찾으면 파다가 동사로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사전에 품사 잘못 나온 거, 그리고 중국어에는 없는 품사 들어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파다는 형용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한번 해보면 재밌냐면 파다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적어볼게요. 파잔도 같이 해요. 이때 주의하실 점, 한국어로 또 읽어서 한문학 하시는 거. 발달하다, 발전하다, 차이가 뭘까? 그렇게 우리 접근하는 거 아니고요. 자, 중국어에서 이 두 단어는 품사가 달라요. 파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예요. 그래서 很发达, 非常发达, 特别发达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파자는 동사로 뭔가를 발전시키다 하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겠고, 아니면 명사로 발전도 가능합니다. 이 두 단어가 다른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뒤에 고어지아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파다 고어지아라고 하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되면서 발달한 국가, 우리는 한국어에서 그것을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이 아니에요. 파다 국가라고 하셔야 돼요. 파장 국가라고 하시면 파장이 동사고 국가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다 하고 말이 풀어져요. 그래서 파다는 형용사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平均, 말 그대로 평균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明确는요, 명확하다라는 형용사도 되고 뒤에 목적어를 붙이면 명확하게 만들다, 명확하게 하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目标很明确 하면은 형용사를 쓴 게 되겠고요. 明确目标 하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로 가셔도 괜찮아요. 웨이라는 말은 유일한, 특별한 답해에는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일까요? 독특하고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될 만하고, 싱이 붙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유일성, 얘가 아닌 다른 것은 똑같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지금 다 9월 문제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독해 이 부분은 항상 보기 분석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만약에 보기에서 앞쪽에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줄을 내려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A는 噪声, 만약에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어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이 소리는 이렇게 하세요. 噪声污染까지가 주어, 얘는 噪声, C는 动物, D는 다시 噪声污染. 그렇다면 주어들을 이렇게 한번 끊어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훨씬 우리가 시각적으로 주어가 탁탁탁탁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BCD를 읽으시는데 좀 짧은 건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길어지거나 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보기를 먼저 읽어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똑같은 거 나왔다 하고 빨리 찾으려고. 그런데 아무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또 안 보여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럼 사람이 또 읽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에 줄을 쳐놓는 것이 나중에 딱 내려다봤을 때 요 내용이었지
하고 내가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에 이 소리의 오염은 저 알아요. 무슨 단어인지. 근데 일단 같이 이 소리의 오염은容易 쉽게 忽视 소홀함을 당한다. 여기에 줄을 쳐놓고 나중에 딱 내려다보면 아, 忽视 당하는구나. B. 이 소리는 有一定的益处 유익한 점이 좀 있다. C. 동물은 이 소리에 대해서 更敏感 더 민감하다. 더 민감하다. 이 소리의 오염은 뭐보다 可见污染 요거는 그냥 괄호로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 오염보다 危害大 즉 얘가 더 해로움이 크다. 자, 그래 놓고 올라가서 읽다가 답이 빨리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치, 뭐와 비교할 때 양천, 양천 나는 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러이러한 人眼 사람 눈으로 可见的污染 그래서 뭐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오염과 비교를 해보자면 我们 좋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한다? 忽视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噪声对人的影响 이 소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미 답 나왔죠? 忽视 하는 경향이 있다. 답은 바로 A.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우리한테 뭐가 된다?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앞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셨죠? 이거는 이제 복불복이에요. 문제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떤 경우는 정말 요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어가 너무나 책 이름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치기 좋고 뒷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주장합니다. 师生关平等, 师生平等. 스승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 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制定了 뭐를 만들었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었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들었다. 이 책은 세계에서 最라는 말 조금 위험한 말. 자, 우리가 절대적 어휘라고 해요. 가장 반드시 모든 그리고 단지 이런 단어들은 정말 이 원문에서 이 말이 꼭 나오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답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생기는 단어.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빨리 쓴 논문이다. 이 책은 总结了 다 정리를 해놨다. 뭐를? 이 시대의 어떤 교육의 경험을 다 정리해놨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어는 이 책으로 쭉 가시고 동사는 두 개예요.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하고. 자, 첫 번째. 是中国古代的一篇教育论文 한 편의 중국 고대의 교육 논문이기도 하고 也是世界上最早 거의 비슷한가요? 专门论述 전문적으로 교육과 教学问题 교학 문제를 논술한 논문인 거지 단순히 그냥 이 논문 자체가 최초의 논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속어법 아닌 건 빨리빨리 제껴주기. 자, 그 다음 타 찬밍러 어려워요. 그죠? 밍은 뭔가 확실하게 밝혔어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教育的目的及作用 첫 번째 교육의 목적과 작용도 밝혔고요. 教育和教育的制度原则和方法 교육과 교육의 제도 교육도 넣고요. 교육과 교육의 제도, 원칙, 방법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教育过程中师生关系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리고 및 이지 동쉐 관시까지도 다 들어가지만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요. 설명을 한 것뿐이지. 그래서 또 속어법 제꼈어요. 系统而全面的 세계적이고 전반적으로 总结 총 정리를 해줬대요. 뭐를? 경험. 어떤 경험? 中国先秦时期 이 시기의 교육 경험. 똑같은 말이 이제 나왔죠. 답은 D.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왜? 끝에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어디쯤에서 답이 나올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항상 ABCD를 먼저 읽어두고 빨리 나오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평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BCD를 잘 분석하는 것이 독해 이 부분에서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은요. 지난 시험은 제가 치면서 출제자가 바뀌었나? 뭔가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쭉 보면 이게 출제자가 한 선생님이 계속 평생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면서 일단 첫 번째 느낌은 만약에 이거는 제 가정이지만 어떤 교수님이 바뀌었다면 처음 출제를 해보셔서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너무나 5급에 비해서 쉽고 그리고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강의할 거리도 없고 전부 동사수러문. 다양한 어법을 다루지도 못하고 굉장히 문제의 질이 좀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4급보다 5급이 현저히 쉽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아예 조금 가치가 있는 조금 지났지만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아예 요거는 지난달 말고 예전 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용사 수러문. 형용사 수러문 하면 별거 아니에요.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다라는 얘기죠. 형용사는 목적어가 올 리가 없으니까 문장이 짧게 끝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어를 꾸미는 말을 그냥 한국어식으로 관형어라고 할게요. 필요하면 더를 쓰시면 되고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어 필요 없으면 쓰지 말고 필요하면 더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 순서 나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술어를 찾으면 딱 중심이 잡혀요. 그러면서 앞뒤가 금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서술어를 찾고 딱 봐도 꾸미는 말들은 괄호를 해서 내 시각에서 조금 제외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 같은 부사나 니더 같은 말들은 딱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두 개가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 5급 형용사 완벽하다라는 완šan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이면서 얘를 꾸미는 거예요.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니더는 당연히 지엘리 이력서를 꾸미게 될 거고요. 아직도 충분히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하고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수러문은 이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요번 시험을 9월달 시험을 보면 목적어 없이 동사수러문을 막 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겠어요. 어떤 문제는 3급에 내도 되겠다. 단어만 조금 바꾸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까지 끌고 가게 되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주어 꾸미면 목적어 꾸미면 관형어 필요할 경우 더 동사 서술어 꾸미면 부사어 역시 필요할 경우 더. 자, 일단 꾸미는 말이 확실한 더가 붙어있는 애는 잠깐 제껴주시고 뭐부터 하라고요? 서술어부터 찾아주세요. 서술어는 아무리 봐도 뭐밖에 없죠? 증가하다 밖에 없죠. 그러면 주어는 뭐가 증가할까요? 당연히 人口. 자, 정리해볼까요? 该地区的이 지역의 인구는 짜이도 부사, 주년도 부사. 짜이가 부사일 때는 뭐뭐 하는 중이다. 주년 해마다 정자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꾸미는 말들이 두 개 들어가서 지금은 목적어가 없는 형태였고요. 자, 장소가 주어가 되는 케이스를 두 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장소가 주어가 되고 똑같이 동사 목적어. 자, 역시 우리가 서술어부터 찾는데 이건 너무나 확연하게 동태조살 러가 붙어있는 바이. 놓았는데 그 결과 가득 놓아두었다 라는 결과보호가 붙어있는 아이가 딱 동사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때 슈지아어가 있고 역사책이 있는데 당연히 책꽂이에 역사책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책꽂이는 단순히 사물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상 같은 우리가 방위명사라고 하는데 상, 샤, 종, 리, 네, 와이 이런 단어를 붙여줘서 장소화 시켜줘야 이 아이가 거기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지아 상, 바이마러 가득 놓여져 있죠? 역사책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밑에 한번 보시면 일단 꾸미는 말들. 지치는 페이창의 굉장히 고급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매우 아주 같은 표현들 보면 보통 1급, 2급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5급까지 올라온 굉장히 고급 매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얘는 샹까지 붙어서 장소, 동사 확실하고 인터넷 상에
学习资源 공부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 것이 되겠죠. 꾸미는 말만 잘 넣을게요. 인터넷 상에 있습니다. 学习资源 풍부한, 그런데 풍부한을 한 번 더 꾸미기 위해서 매우 풍부한 학습 자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수렴문 중에서도 동사가 쉬인 경우, 우리가 쉬, 즈쥐라고 얘기하는데요. 쉬인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이퀄 관계를 이루게 되죠. 역시 관형어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 설명. 관형어에서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이즈인데 총명더 하이즈가 꾸미고 있으면 이때 이거, 저거 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형용사보다 먼저 써야 된다는 점. 이거 총명더 하이즈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꾸미는 말 빼고 조금 더 시선을 줄여 이외에도 빼고 그럼 금방 끝나버리죠. 동사부터 찾고 시 그럼 누가 뭐입니까만 잘 나열하면 끝났습니다. 이때 띠디와 치오미 뭐 축구팬일 가능성이 커요. 축구팬입니다인데 여기 뭐가 붙어 있냐면 부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남동생은 예전에 이었다는 거죠. 뭐였냐면 치오미 축구 팬이었는데 이때 형용사가 꾸미고 있어요. 펑쾅이라는 말은 진짜 미친 게 아니라 막 굉장히 열광하고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이 형용사보다 이외 수량사가 반드시 형용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외 펑쾅더 치오미라고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도 저는 이게 빠지는 걸 한 번 정도는 있겠지만 거의 1년 중에 한 90%는 나오는 문형이거든요. 근데 9월 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우리가 보통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보통 어떤 품사가 많이 들어오나요? 명사.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어, 중국. 칸 하면 띠에닝, 영화. 이런 명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인 동사가 이렇게 명사, 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 달리 나는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가 꼭 있어야 돼. 이런 목적어를 서술성 목적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觉得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我觉得她 하고 말이 못 끝나죠. 我觉得她很漂亮. 결국은 지금 이렇게 괄호되어 있는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형용사가 안에 꼭 들어가서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혹은 我觉得她应该学汉语 동사가 들어갔죠. 이번에는 그녀가 중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섞여 들어가고 호흡이 길어지는 이런 목적어를 주로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서술어 성분이 될 만한 게 몇 개가 보여요. 기대하다도 동사죠. 오다도 동사죠.演讲 강연하다, 연설하다도 동사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의미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보시면 기대를 하는데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뒤에 또 타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그가 와서 연설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요? 我很, 허는 치따이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동사는 헌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못 받지만 특히 감정적인 동사들 喜欢, 我很喜欢, 我很爱你처럼 감정 동사는 충분히 매우 아주의 정도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매우 기대를 하는데 목적어가 호흡이 길어요. 그 안에서 다시 그가 오는 거죠. 일단 중국어에서 동사가 여러 개일 때 나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어나는 순서대로 일단 와요. 그 다음 강연을 하든 연설을 하든 하겠죠. 우리 학교에 와서演讲, 연설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시량보어. 우리가 중국어는요. 시간과 시량 아주 구분이 엄격해요. 지금 3시야 하는 거랑 나 어제 3시간 동안 잤어 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시간은 동사 앞에 쓰시고 시량은 동사 뒤에 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는 말을 아까 제가 뭐 했냐면 부사어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경우 시간 부사어. 그러니까 부사어인데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어. 뭐 이런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시량처럼 동사 뒤에서 우리가 동사를 꾸미면 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시량보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他每天7点上班. 상반은 이합동사니까 동사 목적어. 7시는 시간이죠. 그러면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면서 7시에 출근합니다. 他每天工作7个小时. 7시간은 시량이죠. 그러면 동사 뒤에서 보어가 되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보면 10天이 시량 보어죠. 그리고 左右가 대략의 숫자를 나타낼 겁니다. 저거는 일단 잠깐 빼주시면 동사는 전람하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명사, 동사 다 돼요. 전람해, 전람하다. 지속하다는 오직 동사예요. 그렇다면 얘가 동사 역할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这个展览, 이 전람회는 장차 뭐 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얼마 정도? 10일 정도의 시량보어. 위치는 동사보다 뒤에 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겸어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겸어문은 연동문하고 보통 많이 비교를 하죠. 연동문도 주어 뒤에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둘 이렇게 여러 개 들어오는 형태인데, 연동문 같은 경우는 이 서술어의 주어도 예구, 이 서술어의 주어도 예구, 3번이 있어도 예구, 계속 주어가 연결성을 갖고 쓰여요. 그런데 겸어문은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他让我学汉语. 자, 여기 서술어 1이 있고 서술어 2번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시켰죠? 그가 시켰죠. 근데 공부는 누가 할 거죠? 내가 해요. 주어가 바뀌고 있죠. 그런 걸 겸어문이라고 해요. 연동문하고 차이점인데, 그런데 연동문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름이. 아, 주어 하나의 동사가 연이어서 오니까 연동문이구나. 근데 겸어문은 왜 이름을 겸어문이라고 할까? 자,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가 시켰어요. 나를. 됐죠? 자, 요게 한 문장이에요. 나는 배워요. 중국어를. 원래 두 문장이 이렇게 가다가 연결이 됐는데 이때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단어가 워예요. 그러다 보니 워는 앞에 동사에게 목적어 역할을, 뒤에 동사에게 주어 역할을 겸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겸어라고 부르게 되면서 전체를 겸어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랑이 나옵니다. 랑이 나오면 무조건 겸어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동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 무조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위치를 잡아서 뭐가 뭐로 하여금. 지금 시아닝이라고 해서 여름 캠프가 있고 이 여름 캠프가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들었겠네요. 그러면 여름 캠프가 요거는 오타. 나로 하여금 收获很多 굉장히 수확이 많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 나를 뭐뭐하게 만들었으니까 워는 여름 캠프의 랑에게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가 수확이 많은 거니까 收获很多에겐 주어 역할을 하면서 워를 뭐라 부른다? 겸어. 그래서 전체가 무슨 문? 겸어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드렸고요. 자,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이 문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나와요. 그런 특강은 아니지만 항상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기교, 그리고 방금처럼 어법 포인트들은 항상 똑같아요. 사실은. 그건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로 적중특강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